안녕하세요. 나는 개미다.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입니다. 어제는 드디어 셀트리온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우선 그동안 힘든 조정 기간을 버텨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셀트리온 주주분들 전원 수익권에 진입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기차의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언택트의 카카오에 이어 조금은 늦었지만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까지 사상 최고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어제는 향후 국내 시장의 대세 상승의 서막을 알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모처럼 만에 셀트리온의 주포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로켓의 출발 버튼을 눌렀는데요. 하지만 이제 막 출발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벌써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국내외 시장의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미국 달러의 약세로 당분간은 외국계 자본이 신흥국 시장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의 기대감과 고용지표 수치가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오갈 데 없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는 느낌이라 사실 어떤 예측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현재로서는 박스권의 상단을 어디로 설정하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을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달에도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의 힘으로 5일선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11월 30일 음봉 이후 이번 달에도 4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덧 2700포인트를 훌쩍 넘어버렸죠. 하지만 어제도 코스피 시장은 지수 자체는 좋았지만 전체 908개의 종목 중 상승하는 종목은 314개,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546개를 기록하면서 하락했던 종목들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최근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들이 이끌고 있는 대형주 장세라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업종별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형주에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연말 배당과 수익률 게임을 하는 펀드 운용사들의 자금에 의해서 실적이 좋고 덩치가 큰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약세 기조가 6개월 정도는 지속될 거라는 예측과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내년에는 아시아의 슈퍼사이클을 전망하면서 그중 한국이 최우선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신흥국들로 더욱더 자금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지수도 당분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주주 물량 이슈가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최근 급등에 의한 피로감으로 단기적으로 지수의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과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이 대주주 물량을 흡수하면서 그대로 지수를 올려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점 매도의 관점보다 최근 망설이다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단기적인 조정 과정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도 최근 5일선 급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 어제는 이 지지라인인 904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대내외적인 돌발악재가 없는 한 코스닥 시장도 다음 주에는 이전 사상 최고가인 932포인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배당 시즌이 끝난 후 내년 초부터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최근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불도저라는 별명이 딱 어울릴 정도로 올해 3월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보여주었던 엄청난 묻지마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양시장 합쳐서 무려 8천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죠. 최근 개인은 연말 대주주 이슈로 인한 물량이 나오고 있는 느낌이지만 외국인은 그 물량을 모조리 다 받아내면서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한 것처럼 보이는 기관과는 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최근 3일 동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콜 옵션에서도 최근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다음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대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다음 주 초반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목요일에는 장 후반 폭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발적 수급 이슈라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셀트리온이 드디어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을 알렸죠. 하지만 최근 셀트리온이 단기 급등을 하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의 주포는 일반적인 종목들의 주포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 같이 일반적인 종목들의 주포는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 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죠. 따라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는 개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우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개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본인들의 자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LG화학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반적인 주포의 종목들은 목표로 한 주가까지 개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승 과정에서는 크게 이평선을 이탈시키지도 않고요. 이렇게 전저점도 잘 지켜주면서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죠. 하지만 반대로 셀트리온의 주포는 우선 주가가 빠져야 수익을 보는 위치에 있죠. 주포가 주가가 빠져야 수익을 본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셀트리온의 주포는 다름 아닌 공매도이기 때문이죠.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물량의 확보가 최우선인데요. 따라서 조정장에서는 주가를 최대한 누르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뺐고요.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초급등을 시키면서 호가창 위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한 번에 흡수함과 동시에 신규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따라붙지 못하게 주가를 컨트롤하는 거죠. 만약 가격 조정을 심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대기하고 있던 엄청난 개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금 전 보여드린 LG화학의 차트와는 다르게 셀트리온은 조정 과정에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이평선을 크게 이탈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저점도 쉽게 깨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본격적인 숏커버를 시작했을 때는 2017년 대세 상승장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이평선을 크게 이탈시키지도 않고요. 가격 조정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력들의 목표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가격 조정을 크게 해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매수세가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예전 대세 상승장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당분간은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큰 가격 조정을 한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상승의 공포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성장성과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수년간 조정한 후에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 사상 최고가는 강력한 지지라인을 구축하면서 흔히 말하는 바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 셀트리온도 이 앞의 사상 최고가를 여기서 돌파한 이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죠.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의 과정을 아파트에 비유하면 이제 막 기초공사를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초공사가 오래 걸릴수록 그 아파트는 더욱더 튼튼해지듯이 최근 보여주었던 셀트리온의 이러한 조정의 과정은 향후 더욱더 강하고 튼튼한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연말과 내년 초 정도까지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료제의 공급 계약 규모에 따라서 주가의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최근 급등에 오히려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틀 전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의 마지막 멘트인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각사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에 입각한 냉정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향후 주주분들의 투자 판단에 강력한 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내년부터 코로나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바이오시밀러의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선반영이 된다면 연말과 내년 셀트리온의 주가는 더욱더 예상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을 매도하기 전 차기 종목을 미리 발굴해 놓으신 분들이나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점 매도 후 저점에 확실하게 매수하실 배짱이 있으신 분들은 매도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조정에 의해서 설령 수익의 일부를 단기적으로 반납을 하더라도 차라리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조정 과정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초고수분들을 제외하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에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최근 셀트리온의 이 조정 과정에서도 더 빠지면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더 높은 가격에서 조정한다고 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눈 딱 감고 내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내후년까지도 존버하신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만에 사상 최고가 돌파와 함께 확실한 불금을 보여준 한 주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계시더라도 행복한 주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조정 과정에서 매도할까봐 마우스를 숨겨놓으신 분들은 당분간 계속 숨겨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